Games seem to be unaware that gay for pay is a massive part of the bodybuilding subculture. And then a lot of them go into stripping. That's really high on the list. So male stripping and then prostitution and gay. 지금은 유튜브와 온라인 컨텐츠들의 발달로 지류 잡지를 사보는 인구가 현저히 줄었죠. 하지만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종이로 만들어진 잡지는 모든 분야에서 미디어로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멋진 근육질의 모델들이 커버를 장식한 잡지들은 시각적으로나 담고 있는 정보로서나 매니아들에게 매혹적이고 소중한 매체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트니스 사진 이미지들이 줄을 이룬 잡지들에겐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피지크 매거진으로 부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 많은 국가들에는 각기 다른 개성의 피지컬 매거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매거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다름 아닌 1951년 5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밥 마이저가 만든 피지크 픽토리얼은 역사상 최초의 피지크 매거진이었죠.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대외적인 슬로건이었지만 사실 이 간행물의 진짜 목적은 게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금기시됐고 관련 문화들이 정부의 검열 대상이었던 시기였는데요. 원래 뭘 하지 말라고 하면 편법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할 방법을 찾기 마련이죠. 밥 마이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게이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토그래피로서 남성의 유체를 다룬 매체는 처음이었기에 게이들은 피지크 픽토리얼에 열광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류 매거진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죠. 남성의 올 유두와 적나라한 동성애 묘사를 모든 문화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게이 포르노까지 합법화된 시기는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지크 매거진들은 게이들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수단이었죠. 사진을 통해 동성애적 욕망을 가시화하고 지면 내 펜팔 광고를 통해 음성적으로 게이 커뮤니티를 확장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업적이었죠. 남성의 근육에 대한 탐미와 동성애적 에로티시즘의 관계는 역사의 여러 흔적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국내에도 거의 모든 헬스장들이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체육관을 의미하는 이 단어, 짐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짐은 나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짐노스에서 유래됐으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운동을 할 시 가장 선호했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미개인 수준이었던 고대 그리스, 당시 엘리트 남성들의 특권으로서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건 이것을 다룬 전문 책자가 있을 정도로 학술적으로도 인정된 부분입니다. 당시 야외 운동 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다양한 동성애적 스포츠들이 주최됐다고 하죠. 네, 그 레슬링이 진짜 레슬링이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남성 조각상들은 그 당시 동성애적 관점에서 욕망했던 이상적인 남성의 외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당시 희극 시인이었던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44편에는 밝은 피부와 더불어 넓은 어깨, 발달된 흉부, 그리고 둥근 등에서 강렬한 동성애적 에로스가 불러일으켜진다고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적 남성 표상은 후대 많은 게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의 욕망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표상을 몸소 재현하려 했던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디빌딩의 아버지 유진 샌도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에게는 샌도우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바디빌딩 문화의 초석을 마련했던 역사적 인물 유진 샌도우의 형상을 띤 트로피죠. 19세기 후반 유진 샌도우의 등장으로 당시 차력 수준이었던 리프팅 운동에 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힘과 수행 능력보다 육체미를 중요시하는 풍조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오늘날의 바디빌딩과 피트니스의 기초 개념이 유진 샌도우에 의해 이때부터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얗고도 단단한 그의 몸은 흡사 그리스 조각상과도 같아 보였고 실제로 그 역시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그의 행보는 그를 영국과 유럽 전역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유진 샌도우가 유명해지기 전 누드 모델이 그의 생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867년 브뤼셀의 예술가들에게 그의 근육질 몸은 모델로서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더 흘러 1880년대 후반엔 영국의 게이 화가 오브리 헌트의 모델로 작업을 하며 그의 게이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류층 게이 예술가들 사이 그가 입소문을 타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레 여러 게이 예술가들과 교류를 가지게 됐죠. 그때 샌도우는 자신에게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티누스 시에베킨과 커플로서 동거를 하며 그는 게이들의 생리와 취향에 대해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취향들이 고려된 포징과 연출들로 사진을 찍어 판매하였고 예상대로 게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었죠. 이 인기와 명성을 발판 삼아 그는 여러 체육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1901년 런던에서는 최초의 바디빌딩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적을 남깁니다. 게이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결국 여성과 결혼하여 두 딸을 슬하에 둔 그였습니다. 네, 바디빌딩의 아버지는 바이섹슈얼이었어요. 그리고 현대 바디빌딩이 만들어지기까지 게이들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샌도우가 사망한 지도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대의 바디빌딩에는 게이들과의 연관성이 사라졌을까요?
게이4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G4P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게이가 아닌 이성애자 남성이 금전적인 이유로 게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퍼포먼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관련 비디오나 쇼에 출연을 한다든지 혹은 면대면으로 그 이상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게이4페이의 주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디빌더들입니다. 11만 구독자의 피트니스 유튜버 제이슨 블라하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nd a lot of people who are, especially younger guys who are newer to this game, seem to be unaware that gay for pay is a massive part of the bodybuilding subculture in real life to help pay for their drug bill or their lifestyle. Because you guys got to remember, when you start calculating the drug bill it takes to go pro in bodybuilding, most people don't make that type of money. We're talking about a lot of money. People don't have $10, $20, $30,000 of disposable income every year for all the exotic drugs they need. And it's an expensive lifestyle. And if you're spending, like a lot of guys have previously done, 12 or 20 hours a week in the gym lifting, and you're doing cardio, you're preparing all your meals. Some of these guys are eating 8 to 10 meals a day, or at least 6 to 10 meals a day. And then they need all this extra money to afford all of it. Bodybuilding is expensive. So even if you don't even factor in the drugs, and if you're busy focusing on getting a lucrative career so you can afford this lifestyle, it's going to detract away from the cooking, the training, the eating, the sleeping, everything they need to do. And so a lot of guys choose not to have regular jobs or just have part-time regular jobs. And the type of work you generally see a lot of younger bodybuilders get into is things like bouncer work, security work. Very large percentage of them become personal trainers. You do see a lot of drug dealers, particularly steroid dealers. And then a lot of them go into stripping. That's really high on the list. So male stripping and then prostitution and gay porn. 시대가 바뀌었지만 근육질의 남성들을 욕망하는 게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보다 늘으면 늘었지 결코 줄진 않았겠죠. 이성애자를 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한다는 것은 게이들에게 있어 일종의 판타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것이 근육질의 바디빌더라면 불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돈벌이가 제한된 바디빌더들은 게이들에게 하며 수익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외국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국내 온라인 게이 커뮤니티를 찾아봤습니다. 곳에는 업소나 개인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통해 자신을 바디빌더라고 소개하는 게시물들이 몇몇 눈에 띄었는데요.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기도 해 방문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자신의 몸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방문을 유도하거나 혹은 만나는 장소를 정하여 게이들을 상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게이들을 만나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피트니스 유명인이 과거 헬스장을 오픈했을 때 게이 누구누구에게 원조를 받았고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게이와의 관계도 한몫했다는 등의 썰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 정체성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충격일 따름입니다. 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게이들과 공생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음이 발견되는 바디빌딩 업계의 민난 역시 적지 않게 놀라운 부분이고요. 세상에 있어 성별을 초월하는 남성의 욕망이라는 것이 바디빌딩 업계의 존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중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태는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디빌딩 산업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이러한 실체는 오점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음성화시키려 하겠죠.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대한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